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LNG 수입 1등이 중공이었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중공의 LNG 수입 현황과 전망, 중공발 LNG 운반선 그 신규 수요 전망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아시아 주요 5개국 LNG 수입 추세를 보여주는데 유독 특이한 것이 중공의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천천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유독 중공 상승 속도가 눈에 확 띕니다. 중공 LNG 수입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2015년만 제외하면은 그 사진에서 보이죠? 해마다 증가해서 21년에는 20년보다 19%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치고 이제 세계 1등이 됐다는 건데 중공의 LNG 수입량이 급증하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영향은 어떨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LNG는 그 화석 연료인 석탄, 석유와 비교를 할 때 가장 깨끗한 화석 연료입니다. 이것은 그 석탄은 고체 상태, 석유는 액체 상태로 채굴이 되지만은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채굴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석탄인 고체 덩어리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뒤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액체가 되면서 한번 걸러질 수가 있고요. 기체가 되면서 일종의 정류화 현상이 진행되니까 아주 더러운 물을 끓여버리면은 그 수증기 모아서 식히면 깨끗한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하고 비슷한 원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대부분 액체 속에 남겨지고 순수한 메탄 CH4 요것만 가스 형태로 채굴되는 것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물론 그 가스전의 위치 등에 따라서 천연가스 조성물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메탄입니다. CH4. 이게 메탄 주성분입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LNG는 청정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은 싸고 더러운 에너지고 천연가스는 비싸지만 깨끗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판단 기준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가스는 석탄의 대략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가스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즉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난방용에서 그렇겠죠. 난방용. 그다음에 가정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연탄 사용하는 것보다 가스 사용해서 난방하고 사용하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탄소 중립 정책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이제 석탄을 가스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대량 생산할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수소 대량 생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천연가스 개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봤던 여러 가지 원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년에 한국이 LNG 4,600만 톤을 수입을 하였는데 이걸 제가 산수를 해보니까 BCF 단위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은 5.65 BCF per day 하루에 5.65 BCF 빌리언 큐빅 피트 이 정도를 이제 수입한 양입니다. 저게. 근데 이거는 한국 인구 5천만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중공이 작년에 10.5 BCF per day를 수입했는데 대략 한국 전체 수입량의 2배는 좀 안 되죠. 그 정도 수입했는데 이는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1인당 LNG 소비량을 보면은 한국이 중공의 대략 16배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20%씩 LNG 수입이 급증을 해서 중공이 10년을 지속한다 해도 지금보다 대략 6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아마 20년까지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공의 LNG 수입 증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20년까지.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의견입니다. 21년 중공의 그 LNG 수입량은 10.5 BCF per day이고 파이프라인으로 받은 게 5.6 BCF per day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이 LNG는 작년 중공 전체 공급량의 한 30%를 차지했다. 이것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공개 데이터 내용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10.5 BCF per day 저 물량은 이제 배로 실어 날라야 하니까 배가 몇 척이 동원이 됐겠는가? 제가 또 산수를 해봤더니 한 17만 4천 큐빅미터 이게 표준 그 LNG 운반선이니까 이걸로 대략 한 70척 정도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신규 수요는 아니죠, 이게. 이미 있는 배에 이렇게 70척 정도 동원해서 저 가스를 실어 나른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중공의 후동중화가 만든 표준 가스 운반선입니다. 배 이름은 펜 애프리카호고요. 2019년 건조된 같은 배 4척을 셀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거 납기도 못 지키고 여러 번 납기 연장시키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인도는 됐고요. 일단 이제 운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저 배의 성능이 몇 년이나 유지될지 일단 이게 또 새로운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미국 EIA 기준에 의하면은 작년에 중공의 LNG 수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 한 13.9 BCF per day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수입 능력이라는 것은 LNG로 수입하면은 그걸 이제 그 터미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수입 저장하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한 13.9 BCF per day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용량을 다 채우지는 않은 거죠. 재기환 능력은 작년에는 한 2.8 BCF per day밖에 안 됐는데 이게 금년 말에는 이게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한 16.7 BCF per day까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EIA가. 그래서 그 말은 앞으로 이 재기화 설비 분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향후 10년 이상 수입 터미널 그다음에 그 가스 저장 설비 이건 뭐 내륙 그 주요 거점에도 다 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내륙에서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다 배송이 될 테니까 그 최종 수요자한테 그런 어떤 그 인프라 투자도 엄청 늘어난다 이걸 의미하겠죠. 중공은 지금 수입량 10.5 그 BCF per day 저거를 25개국에서 이제 수입했다는데 그중 6개국이 8.9 BCF per day를 수입해서 대략 한 6개 나라에서 85% 정도를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호주, 미국,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이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관심 사항이 이제 러시아 수입인데 파이프 통해서 한 1이 들어오고 LNG 형태로 0.6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단위는 BCF per day입니다. 자, 이런데 중공이 지금 그 미국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2019년도 그 미국산 LNG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춘 거. 이거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 무역 그 협약에 따라 약속 지킨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9년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미국산 수입이 그 급증을 해서 21년 작년에 평균 1.2 BCF per day 이렇게 그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LNG 스팟 시장에서는 미국이 그 가장 공급을 많이 한 최대 공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중공이 내년까지 미국과 중공 간에 새로운 장기 계약 체결될 것들이 쭉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더해봤더니 금년 내년 이렇게 합쳐서 대략 하루에 0.83 BCF per day 정도 추가로 공급하는 걸로 장기 계약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1.2 BCF였으니까 0.83이
BCF가 더 늘어난다는 거니까 작년 수출량이 대략 69% 이상이 증가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주요 그 항목들 보면은 뭐 사빈 패스 앤드 그 코프스 크리스티 터미널 이쪽 이용하는 게 한 0.5 BCF per D가 되고요. 데이가 되고. 그 지금 7번째 미국 그 터미널 새로 그 가동 시작한 거, 그 카라카시오 패스, 이걸 통해서도 시노펙이 0.13, 또 크눅 CNOOC 여기서 0.2 이렇게 이거는 0.13과 0.2 그러니까 시노펙하고 크눅 이 건은 23년에 이제 그 선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망을 간략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망은 본질적으로 오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델로 한번 그냥 그 산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매년 20%씩 LNG 수입이 증가를 한다면 이게 작년에 19% 성장한 거니까 뭐 불가능하지도 않겠죠. 이 정도. 그래서 20% 수입이 증가한다면 4년마다 LNG 수입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2배 살짝 넘습니다. 4년마다 2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스 운반선도 4년마다 지금 첫 4년은 70척이 되고요. 그 다음 4년은 140척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첫 4년만 보더라도 매년 17 내지 18척씩 신규 발주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 다음 해는 저거 2배가 되고요. 그 다음 4년째는. 그래서 전공 그 수입 터미널, 그 다음에 내륙의 가스 파이프 건설, 이거 투자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붐이 일어난다. 전공에서만도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가스 운반선 관련해서 전물량 전부 다 전공이 자기 발주로 충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그건 멍청한 짓이죠, 그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공조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그 성장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공조선업도. 그래서 많이 만들면 기술도 축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조선업이 초격차 기술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분야에서 이걸 초격차 기술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엔진이나 화물창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리한 것도 많이 있죠, 한국이. 인건비 같은 이런 거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중공을 따돌릴 수 있는 분야가 뭘까 도대체? 뭐 원자력 추진선 또는 뭐 자동 인공지능 자율 운항 기술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밀려서는 안 될 텐데 하여튼 앞으로 고민을 엄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